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패드 미니를 추가로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한 지 만으로 4년,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5년 만에 새로운 아이패드로 아이패드 미니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 태블릿을 하나 갖고 싶었고, 두 번째는 미니를 이북 리더기처럼 활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했다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나 메시지로 저도 아이패드 미니 고민 중이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한 이유, 구입하면서 고민했던 점, 실제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마지막으로 미니와 함께 사용하기에 좋은 액세서리 모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북 리더기나 아이패드 미니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볍고 휴대성 좋은 태블릿이 하나 필요했어요. 프로는 보시다시피 진짜 크고 정말 무겁습니다. 기존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그리고 셀룰러 모델인데요. 저는 이 애플 매직 키보드까지 같이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매직 키보드가 진짜 거의 아이패드 무게랑 똑같아요. 안 그래도 아이패드도 무거운데 이 매직 키보드까지 끼고 다니면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1.5kg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뜨문뜨문하게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꺼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무겁고 자리 차지가 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굉장히 큰 이 아이패드 프로가 들어갈 만한 보부상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가볍고 휴대성 좋은 태블릿이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이패드 미니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이북 리더기가 하나 갖고 싶었어요. 밀리의 서재 같은 이북 서비스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밀리의 서재를 이 아이패드 프로로 읽거나 이동 중에는 휴대폰으로 읽고 있었는데요. 이게 둘 다 이동 중에 읽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꺼내기가 조금 힘들고 이 휴대폰으로 책을 읽는 거는 화면이 작고 자꾸만 책을 읽다가 SNS를 한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딴 길로 새기가 쉽더라고요. 이북만 읽을 전용으로 이북 리더기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웬걸,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 있죠. 물론 저렴한 라인도 있긴 하지만 너무 사양이 안 좋은 걸 구입해도 좀 답답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사양의 이북 리더기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 4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아이패드 미니를 사자. 그리고 이 아이패드 미니로 전자책, 다이어리, 기타 생산성까지 모두 다 잡아보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를 사면서도 고민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건 이북 리더기가 아니다 보니까 책 읽을 때 눈이 좀 피로하다던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미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겹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일단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입한 모델은 바로 요거 아이패드 미니 A17 128기가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나온 제일 최신 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패드 구입할 때 요 사양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먼저 와이파이 vs 셀룰러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일단 와이파이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와이파이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미 아이패드 프로를 셀룰러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패드 미니까지 셀룰러로 사기에는 조금 낭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셀룰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유심도 꽂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계속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을 구입을 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독서나 메모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너무 쉽게 되면 제가 이걸로 유튜브나 SNS 같은 딴짓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제 아이패드 미니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게임 같은 어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직 생산성과 독서, 필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와이파이 모델을 한 달 사용했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이패드 미니를 꼭 생산성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유튜브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좀 다양한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저는 셀룰러 모델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셀룰러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태블릿을 셀룰러로 사용한다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터넷이 필요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셀룰러로 산 거를 정말 200% 이상 만족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패드를 사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작은 128기가를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용량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뭔가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또는 편집을 한다던가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128기가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제가 산 모델의 경우에는 정가가 75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10% 할인받아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학생복지 스토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아이패드를 67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66만 9천 원 결제 혜택까지 받으면 조금 더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 학생복지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학교 메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학생 전용 할인 스토어거든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으로 인증을 했더니 이걸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사려고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저는 이 학생복지 스토어가 제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어서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맥북 프로를 구입할 때도 이 학생복지 스토어를 이용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25%? 뭐 이 정도 할인폭으로 구입을 했었어요. 다양한 전자기기를 할인받아서 구입하기에는 되게 좋은 혜택들을 많이 주는 사이트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건이 된다면 이걸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주기적으로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할인을 할 때 구입해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또 구매 가능 횟수가 제한적이라서 마구마구 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 아이패드 미니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실제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일단 가볍습니다. 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족하는 장점은 다양한 생산성 어플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북 리더기랑 아이패드 미니를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북을 읽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기기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독서 어플, 필기 어플, 챗 GPT, 타이머 어플 이런 식으로 모든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이패드 미니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펜슬을 지원한다는 거. 이 펜슬을 사용해서 아이패드 미니에 필기를 하거나 메모를 한다던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다던가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활용도가 높아져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한 달 동안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면서 왜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느낀 단점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북 리더기보다는 눈이 피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북 리더기처럼 전자 잉크가 아니다 보니까 밝은 화면에서 오랫동안 보면 눈이 피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눈의 피로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하는 게 이북 리더기보다는 눈이 피로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설정에 들어가서 화이트 노이즈를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패드 기본 설정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맨 밑으로 내려가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아이패드가 굉장히 쨍한 느낌인데 요거를 켜두면 이 아이패드 화면에서 흰색으로 된 부분들이 확 가라앉는 화면이 되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눈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선택해놓고 요것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 70에서 75 이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북 리더기에 가까운 셋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색상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색상 필터를 흑백 모드로 해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북 리더기 흑백 모드랑 비슷한 모드가 됐죠. 이런 설정으로 사용하면 아이패드 미니가 눈이 너무 피로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더 빠르게 설정하고 싶다면 제어 센터에서 여기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제어 항목 추가를 선택하고 색상 필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색상 필터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를 넣어두면 바로바로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켜놓고 읽다가 책을 읽지 않고 영상을 본다거나 할 때는 다시 꺼놓고 영상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눈이 훨씬 덜 피로한 상태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게 60Hz
디스플레이라는 건데요. 보통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는 120Hz인 제품이 많아가지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뭐 이렇게 넘기면 되게 매끄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0Hz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화면을 볼 때 이게 엄청 부드럽지는 않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가격을 고려하면 성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한 15만 원 정도만 더 내면 아이패드 에어를 구입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 학생복지 스토어에서는 한 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 대비해서 되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게 조금 아쉬운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가 있기 때문에 미니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딱 하나의 아이패드만 구입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니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미니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저는 케이스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면서 이 애플 매직 키보드를 엄청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키보드 겸 케이스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케이스예요. 이거를 워낙 잘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이패드 미니도 이왕이면 매직 키보드를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매직 키보드를 사지 않은 이유는 아이패드 미니용 정품 매직 키보드는 없었고요. 이 매직 키보드랑 거의 비슷한 그 사설 제품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매직 키보드이려면 같은 너비의 키보드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미니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키보드도 너무 작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막 키보드가 대롱대롱 달려있으면 제가 처음에 사려고 했던 휴대성이라는 목적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가벼운 케이스를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살 때 조건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한 가벼울 것, 두 번째는 요 앞에 커버가 없을 것.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 커버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힘들잖아요. 저는 그냥 커버 없이 깔끔한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세울 수 있을 것. 왜냐면 키보드 같은 거 사용하려면 이렇게 세워서 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세울 수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두고 아이패드 케이스를 샀다가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ESR의 킥스탠드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투명한 젤리 케이스이고 앞에 커버 없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 막대기를 열면 아이패드를 세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가로로도 세울 수 있고 이게 꽤 견고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가로 세로로 다 세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니 사용하는 분들께 강추. 제가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키보드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지텍의 K38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쿠팡에서 로켓 직구로 구입한 제품이에요. 요 키보드랑 작은 마우스까지 해서 3만 원대로 구입을 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키보드만 직구로 구입을 하면 27,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지텍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키보드 하나에 기기를 3개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쓰면서 아이패드 연결해서 쓰다가 이 버튼을 꾹 누르면 휴대폰으로 연결돼서 사용하고 세 번째 버튼을 꾹 누르면 노트북에도 연결돼서 사용되고 가만히 있으면서 기기 3개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아서 가방에 넣기에도 나쁘지 않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일하러 다닐 때는 패드 미니랑 이 키보드까지 같이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펜슬인데요. 조금 황당했던 부분이 이 아이패드 미니가 기존에 쓰던 펜슬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애플 펜슬 2세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애플 펜슬 1세대와 2세대는 지원이 아예 불가. 애플에서 새로 출시된 애플 펜슬 C타입이라는 친구랑 애플 펜슬 프로 두 펜슬 라인만 이 아이패드 미니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애플 펜슬이 아예 없었다면 구입을 했겠지만 이미 애플 펜슬이 있는데 그거 프로를 또 구입하는 게 조금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품 애플 펜슬을 구입하지 않고 10,000원대에 저렴한 애플 펜슬을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아이씨라는 브랜드의 16,000원대 펜슬이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특징이 있다면 요건 충전식이에요. 요거 있죠. 요거를 벗기면 이렇게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 위에도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딱
딸깍 누르면 이 펜슬이 켜지고 딸깍 누르면 다시 꺼지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펜슬을 사기 전에 걱정했던 부분이 충전을 따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불편하진 않고요. 이게 온오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쓸 때만 켜놓고 안 쓰면 자동으로 오프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배터리가 세이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씩은 충전 안 해도 그냥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충전도 한 30분 정도만 하면은 풀 충전이 되는 편이라서 그냥 아침에 뭐 출근해서 잠깐 충전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설 펜슬, 이 가성비 펜슬을 사용하면 성능이 너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그 부분도 걱정을 했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감안해야 돼요. 10,0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막 쓰다 보면 끊길 때도 있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필기하기에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고장이 잘 난다고 하는데 일단 한 달 사용할 때까지는 고장이 안 났고요. 설령 고장이 나더라도 애플 펜슬 가격에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3개 정도는 더 사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만족해서 가성비로 펜슬 구입하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려요. 다만 그림 그리거나 되게 정밀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비추. 지금까지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모든 것, 구매 이유부터 활용법, 그리고 느낀 점, 액세서리 모두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이북 리더기,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프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기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